네, 저희가 지금 프라미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프라미스. 프라미스가 뭐라고 했죠? 프라미스, 약속. 프라미스, 약속. 뭘 약속해 준다고? 먼저 실행할 실행 순서를 정해주겠다. 그래서 너가 나중에 실행할 애가 앞에 있는 것을 기반할 경우,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불상사를 내가 막아주도록 약속하겠다. 이렇게 한 말을 한마디 말로 프라미스라는 객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프라미스 객체. 아주 유용한 녀석입니다. 이 프라미스 객체는요. 그래서 현업에서도 순서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경우에 정말 많이 쓰이는 객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은 어떻게 인스턴스 생성은 항상 new promise라고 생성하도록 되어 있죠. new promise. 그리고 new promise하고 같이 짝을 이뤄서 이루어지는 애가 누구예요? new promise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n 이거 해줘 라고 하는 then 메서드가 있는데 then 메서드가 그냥 실행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 success, 성공 함수를 호출해 주셔야지 반드시 이 안에서. 성공 함수를 호출해 주시고요. 성공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해서 내부로 값을 전달하도록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오늘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이 async await인데요. async는 비동기라는 말이고요. await는 기다려 이런 말이에요. await, async await. 이거는 프라미스하고 따로 만들어진 애가 아니라 프라미스를 함수 구역으로 만들 때 쉽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코딩 방식을 만들려고 추가적으로 발표한 프라미스 버전 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프라미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용 예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프라미스를 하고 나면 여기 글씨를 찍어 볼 건데요. 문단속해줘 라는 글씨를 찍고 그 다음에 이미지 얘를 여기다가 찍어 볼 겁니다. 네. 그래서 promise, async, await. async 함수 안에 promise를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promise를 그냥 바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썼었는데 promise를 함수 구역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그 함수를 async라는 이름을 붙인 함수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코딩 방식의 포인트,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코딩하는지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현업에서 갑자기 나오면 당황스러운 녀석인 프라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라미스 네 번째 순서인 await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await, 비동기 async await라는 파트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네, async await는 async는 함수가 프라미스를 반환하도록 설정해주고 await는 함수가 프라미스를 기다리게 설정해준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구문은 이렇습니다. 함수죠, 이거. 보세요. 함수 앞에 async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promise를 위한 async 함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에 return 해주게끔 이렇게 우리 지금 만나,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sync. 그래서 이 코드는 밑에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함수로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promise resolve라고 해서 네, 프라미스 내부의 리졸브 함수를 통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짧게 쓰려고 async 함수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sync 함수 안에 then을 써서 우리가 성공 함수, 실패 함수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async 구문 사용법을 보세요. async 안에 이제 await를 제가 쓸 거거든요. 기다려. 이게 언제 효과가 있느냐? async 함수 안에 promise를 만들고 async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선 못 써요. async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끔 바깥에다 막 await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await 키워드는 함수 실행을 일시 중지하고 계속하기 전에 프라미스 결과를 그걸 기다리라는 애예요. 이 await는요. 뭘 기다리냐? 약속을 기다려요. 약속을 기다려. 그럼 우리 뭐 써봐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보여줘 함수의 new promise를 하잖아요. 이 안에 성공 함수 하나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성공 함수, 이 함수 안에 성공 함수라는 애가 이 전달 값으로 내부로 전달돼서 그게 호출이 되면 네, 내 약속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내 약속은 언제 실행해요? 네, await 뒤에 내 약속이 실행이 되고 나면이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한다고? 출력을 하라고.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아시겠어요? 이 코드가 해석이 돼야 돼요. 보통 그냥 바로 얘가 실행하잖아요. 바로 실행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 걸리는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프라미스가. 그러니까 어싱크 어웨이트 안에는 프라미스가 있는 거예요. 프라미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핵심은 프라미스 객체예요. 프라미스 객체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뉴 프라미스. 여기 시간 걸린 코드에서 성공함수를 호출하면 그 성공함수 호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then을 쓸 수 있었는데 await라는 키워드로 기다리게 한다고. 여기 할당하는 거잖아. 할당하는데 바로 이 내약 속의 결과가 할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프라미스 객체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 걸리면 await가 얘를 붙잡고 있어요. 할당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려. 할당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이퀄 뒤에서 이거 붙여놓으면 여기에다 쓰는 거잖아. 엔터를 쳐놔서 더 좀 헷갈려 보이네. 잠깐 위로 올려놓을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바로 할당하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내 약속의 리턴 결과물을 HTML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문장인데 얘가 이게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어싱크 함수는 한번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줘. 한번 호출해줘야 이 함수가 실행이 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나온 단어도 써놓은 거고요. 자, 화면 뿌려는 여전히 화면에 뿌려주는 애고요. 이거 받아서 이거 뿌리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자, 기본 구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타입니다. 한번 써봐야지 알 수 있겠죠.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어싱크 함수를 만들게요. 어싱크 키워드가 있네. 펑션 키워드가 있네. 보여줘. 요런 함수를 내가 만든다고 칩시다. 이거 보여줘 함수예요. 보여줘 함수. 음, 보여줘 함수거든요. async function 요 안에. 그럼 async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측하셔야 돼요. 안에 new promise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await가 있겠구나. async의 짝은 await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시간 걸리는 코드를 작성을 해봅니다. const 약속 기다림.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새 약속이라고 쓸게요. 그냥 새 약속. 새 약속을 만들어. 변수를 그냥 새 약속이라고 다 이름 친 거고 new 진짜 promise 해주세요. 이렇게 new promise 새 약속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때 적절히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ew promise를 변수에 담은 것 뿐이고요. 네, 이제 저걸로 지칭을 새 약속으로 지칭할 거예요. 약속이 잡혔어요, 이제. 자, 어떤 약속을 얘가 해주냐? 기다려 약속이죠. 시간이 걸리는 코드가 있다. 그래서 성공함수 SCFN 성공 펑션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중괄호 안에 부연부를 만든다고 했죠. 네, 성공 케이스. 이 두 개의 전달 값을 만들 수, 성공, 실패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데 하나만 전달할 때는 성공 함수입니다. 성공 함수, 내부로 전달. 이렇게 되는 거죠. 유프라미스 구역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네, SCFN이 뭐라고? SCFN은 성공함수, 성공 시 리턴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다가 시간 걸려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3초의 시간이 걸리는. 네, 그래서 set timeout 이렇게 하게 되면 3초라는 시간이 걸리게 하고요. 탭 이때 성공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3초 후 호출함. 네. 그래서 SCFN 여기다가 호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문단속 해줘라고 제가 이 말을 보내볼게요. 지금 뭐 여기 찍어보려는 게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찍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문단속 해줘라고 이런 메시지를 3초 후에 성공 함수로 호출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프라미스 댄에서 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공 함수를 호출해주지 않으면 댄이 작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 함수를 얘를 호출해 줘야 댄이 작동했어요. 댄이 호출되지 않았어요. 네,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제 보겠습니다. 띵띵띵띵. 뉴 프라미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프라미스 끝났어요. 약속 세팅은 끝났어요. 이 약속은 지금 호출되어지지 않죠. 호출을 어떻게 하냐? 여기 밑으로 갈게요. 자, 포인트. 포인트는 프라미스 안에서 뭐가 됐다고? 성공함수. 함수를 호출하면 우리가 아는 뭐가 then 메서드를 사용했잖아요. then then 메서드를 then 메서드가 호출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then 메서드 대신 뭘 쓴다고? 대신 await를 쓴다. 네, async await라고 했죠? await를 대신 씁니다. await, await. 네. 기다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뿌려를 여기다가 써볼게요. 화면 뿌려. 화면 뿌려 여기다가 뭘 하냐면 약속 기다림. await, await 있죠? 한 칸 띄고 약속. 이게 뭐지? 내가 위에 새 약속이라고 그랬지? 새 약속. 네. 새 약속이 실행되잖아. 이거 변수에 담았을 뿐이지 뉴 프라미스가 실행되는 거죠? 이게 세팅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문단속 해줘가 리턴되는 거죠? 문단속 해줘를 화면에 뿌릴 거예요. 문단속 해줘라고 넘어오는 값을. 리턴 값을 화면에 뿌리는 게 기다렸다가 뿌리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그럼 호출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초 호출 한번 하셔야죠. 이 밑에서. 최초 호출. async 함수를 async 함수를 최초로 호출해 준다. 여기서 호출할게요. 보여줘. 보여줘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보여줘 함수를 호출해야 실행할 거 아니에요? 네, 호출해서 실행할 때 화면 불효가 실행되는데 await에서 실행된다고요. 3초 걸리는 코드 후에 실행된다. 가서 한번 이거 띄워보세요. 요게 포인트.
1, 2, 3, 문단속 해줘. 새로 고치면 1, 2, 3, 네. 시간이 걸린 다음에 문단속 해줘를 호출해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웨이트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오지? 안 나오. 네. 프라미스 보장으로 실행되는 것이 없어요. 네. 어웨이트를 써 주셔야 된 메서드를 세팅한 것과 같고 리턴 함수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n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내가 실행시킬래 앞에다가 한 칸 띄고 어웨이트를 써주는 방식으로 할당이라면 할당을 지원하고 여기에 값을 찍어줘야 된다면 찍어줘야 되는 값을 기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어웨이트를 안 쓰면 약속 객체, 객체 코드는 실행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코드 뒤에다가 화면 뿌려를 하나 더 해볼게요. 화면 뿌려. 화면 뿌리는데 제가 그 포스터를 한 장, 포스터 한 장 넣겠습니다. 화면 뿌려. 이런 포스터. 푸시 한번 할게요. 톡에도 넣고요. 톡이 되시는 분은 톡을 카피하시고요. 네. 여기다가 화면 뿌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약속 받아오는 애 아니잖아. 약속 받아오는 애 아니고 그냥 이미지 찍으라고 한 거거든요. 화면 뿌려. 그러면 얘가 먼저 뿌려질까? 얘가 먼저 뿌려질까요? 궁금하죠? 그리고 고치면 1, 2, 3. 오. 얘 뒤쪽에 있는 코드가 기다려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기다릴 때까지 이 뒤에 있는 애들이 줄 서 있는 거야. 이걸 앞으로 올려볼까요?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기다려. 2, 3. 음. 어웨이트를 하지 않으면 일반 코드가 실행되지 않네요. 그죠? 그죠? 어웨이트 뒤에다가 우리가 이걸 놓으면은 기다렸다가 실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 실행 후 약속 호출 어웨이트 후에 실행 코드는 앞에 기다림 후에 모두 실행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 뒤에 있는 코드, 이게. 이 코드가 그냥 실행되지 않고, 보시면 실행이 된 건 분명히 맞죠? 네. 약속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코드를 놓는 건, 이제 어웨이트 앞에다 코드를 놓는 거는 실행이 안 됐었죠?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고, 얘 기다린 다음에 뒤에 것도 같이 실행이 됩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자, 이제 어떻게 쓰는지 조금 아시겠죠? 네. 어싱크 함수 펑션 안에 new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고 프라미스의 성공 함수를 호출하게 됐을 때 await를 쓸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await 뒤쪽에 있는 애들은 await 이후에 같이 실행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파일 전송 받는 것도 잠깐 테스트 해볼 건데 이거는 그 뒤에 요거 2번 요거는 코드가 뭐 이럭저럭 좀 길어가지고 요거는 한 번에 드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조금 길거든요, 코드가. 네. 뒤에 2번 밑에다가 붙여볼게요. 그걸 한번 맞출까? 네, 이렇게 2번 코드.
아이고, 여기까지 같이 넣어놨었구나. 네, 이겁니다.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어싱크 어웨이트로 지금 사실 요즘은 HTTP 리퀘스트는 이제 그 크로스 브라우징 때문에 이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패치라는 애가 나와서 패치를 쓰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어요. 요즘은 코드가 점점 더 단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패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볼까요? 어싱크 함수입니다. 맞죠? 파일 바다입니다. 파일 바다는 지금 맨 밑에서 파일 바다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시크 함수 호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실행되게 되어 있고요. 실행 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프라미스 만들었습니다. 프라미스에 성공 함수 갖고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success라고 제가 써놨어요. 펑션에. 네, 그러면 HTTP 리퀘스트로 제가 이제 비동기 호출하는 거 뭐 한번 알려드린 거 여기서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나 보지 우리가 직접 코딩해서 지금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구경을 좀 충분히 하시라고 여기서도 뭘 썼어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이 PDF 파일 있거든요. 이거 컨트롤 클릭하시면 실제로 인터넷에 이런 거 떠요. 네, 이거 뭐 신카의 마코토에 관련된 무슨 정체성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논문. 네. 논문인데 이 PDF 파일을 접근해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PDF 오픈 get PDF 주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블럽이라고 처리한 게 있는데 이거는 파일 다운로드를 받게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여기 그런 말을 안 써놨네 내가. 파일 다운로드 받기. 그러면 타입은 ELOB. 파일 다운로드를 무조건 받게 하려고 제가 코드를 그렇게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결과를 받는 여기 온로드 이벤트 함수 구역을 보시면 온로드 있죠? 네, 아작스에 지금 뭘 해놨어요? 아작스 HTTP 리퀘스트 걸어놨어요. 뉴 객체 생성해 놓고 그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온로드 안에 보실까요? 여기 뭐 찍어보라고 콘솔 찍어 놓은 거고요. 200번이면 성공한 거죠? 성공시. 성공시. 요 이품은 성공시 안에 하는 거예요. 성공시. 성공시 PDF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네, 성공시. 그러면은 여기 뭐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PDF라고 설정, 블럭 설정하고 뉴 블럭이라고 이 내부에 또 설정하는 하나가 있는데 유심히 보지 마세요. 우리가 뭐 별도로 이렇게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객체 만들고 A 요소 만들고 이건 눈에 보이는 A 요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메모리상에 만들고 그다음에 그 A 요소 href 주소를 다운로드 URL 받아놓은 걸로 쓰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이름은 스즈메 문서 PDF라고 하고 도큐먼트 바디 어펜드 차일드 A를 여기다가 추가하고 바디에다가 추가하고 그거를 강제 클릭 시킨 거죠. 네. A를 강제 클릭 여기에다 한 줄 하면 돼요. A 요소를 강제 클릭하여 무조건 다운로드 실행. 네. 그렇게 하려고 A를 클릭 메서드 하면 클릭되거든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거 뭐냐면 성공 함수 호출하는 거. 성공 함수를 호출하여 아래쪽 await 작동 어웨이트를 작동시키려고 성공 함수를 호출시킨 겁니다. 여기 URL을 보내라고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비동기 호출의 URL, 리스판스 URL. 됐죠?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건데 주석 따면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온로드 밑에 샌드 있죠, 샌드. 네. 아작스 샌드를 해야지 실행이 된다 그랬죠. ajax 샌드. 그리고 이제 어웨이트 하는 거지. 문서 보여줘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거 함수잖아. 문서 보여줘 함수죠, 맞죠? 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기 전달받은 txt를 콘솔에 한번 찍어본 거고, 이거는.
지금 해당되는 샵 독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이디가 독인 애가 있는데 거기에 HTML로 이미지를 넣어서 출력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다운로드가 됐구나. 그럼 이미지 출력해. 그래서 await 어떻게 문서 보여줘. 문서 보여줘에 파일 약속. 파일 약속에서 뭘 리턴해줘요? URL 리턴해줘요. URL. 네. 여기 success가 작동했잖아. success 작동했다는 게 뭐예요? await가 그걸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await는 기다리는 거예요. 파일 약속을요. 그 리턴 값이 여기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문서 보여줘 함수 호출, 요걸 호출하는 거죠. 네. 기다렸다가 다운로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파일 약속. 그래서 문서 보여줘. 그래서 화면에 이미지가 나오면 다운로드가 된 거예요. 볼게요. 호남수로 가봅니다. 저는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흐름을 좀 그냥 좀 파악해 보시고요. 나중에 쓸 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코드를 봤을 때, await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 그 어싱크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쭉 보면 어싱크 펑션이 있을 거고, 그 위에는 프라미스가 있을 거예요. 뉴 프라미스. 그리고 거긴 성공 함수를 반드시 호출했을 거예요. 이런 예측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볼까요? 여기 가서 새로 한번 고쳐볼까요? 야호! 짠! 제가 지금 여러 번 이걸 실행을 했었어가지고, 스즈메 문서라고 지금 벌써 5번째 저는 다운로드를 했어요. 다운로드 문서 볼까요? 어메, 스즈메 문서 다운로드 했네. 여기 보세요. 스즈메 문서. PDF. 더블 클릭. PDF 다운로드 했죠? 네. PDF 다운로드 받게 하는 거를 내가 지금 HTTP 리퀘스트 그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로 비동기 호출로 불러오게 했는데 그게 다 성공해서 성공하고 나면은 이미지 찍으라고 해서 밑에 이미지 찍혔잖아요. 이 이미지 찍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코드가. 포스터 밑에 이미지 찍혔으면 다운로드 성공 된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비동기 호출 아시겠죠? 이렇게 비동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편리하게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된 하면은 den이 얼마나 크잖아. 된 소가로 안에 함수 만들고 함수 안에 전달값 만들고 전달값 안에 구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간소화시킨 거예요. 네. 간소한 거구나. 이거는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싱크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거는 제가 그냥 그 파일만 확인할게요. 오늘 이거 다 끝낼 거거든요, 그냥. 네. 적용 연습 1, 적용 연습이 있어요. 위에 프라미스 적용 연습이었고, 위에 거는 프라미스, 순수 프라미스 den을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웨이트 적용한 거, 적용 연습 1,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패치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적용 연습 1 가겠고요. 적용 연습 1 밑에 보시면, 여기 뭐, 제이슨 형식에 대한 설명 한번 한 거고요. 요 밑에다가 이제 제가 적용 연습 1, 이 스크립트 전체를 제가 드릴게요. 잠깐만. 네, 이거거든요. 지금 드린 거를요, 여기 스크립트 전체를 선택해서 거기다 붙여넣기 해버리죠.
스크립트 태그 전체를 선택해서 지워버리고 거기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커널 P? 줄 한번 맞출까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지금 제가 찍어보라고 한 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 Shift 탭으로 좀 들여쓰기를 좀 할게요. 네, 이 적용함수 미르냐 띄워볼게요. 알테로. 우리 집 멍뭉이 정보. 이름은 콜리 올라누스. 사는 곳 제주도. 회생지 이탈리아. 락식 사시미. 우리 집 야옹이 정보. 먼치킨 평택항 뉴올리언즈 참치. 찍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찍힌 거지, 이게? 이게 어싱크 어웨이트.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화면 뿌려는 이거 가지고 화면 뿌리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로드가 되고 나면 실행하라고 한 거고요. 제이슨 설명은 지나가시고요. 변수 뉴 프라미스. 뉴 프라미스? 여기 이거 해서 프라미스 했네. 뉴 프라미스 변수. 프라미스 객체를 변수에 담았어요. HTTP 리퀘스트를 뭘 가져왔어? 이 제이슨 가져왔어요. 지금 이거 실제로 있어요, 여기요. 디폴트 세팅스 제이슨 눌러보세요. 오, 파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이거 저기 무슨 파일이냐면, 이 엄청난 파일이 뭐냐면, 1900막이잖아. 이거 VS 코드 디폴트 세팅.json 파일을 카페에서 여기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네. VS 코드 디폴트 세팅 파일이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네, 세팅량이 굉장히 많죠? 무지막지합니다. 네. 이런 코드가 있는 애가 지금 그걸 불러오라고 얘가 한 거네. 이거를 불러와서 제이슨 형식으로 타입을 지정해서 온로드에서는 다 받았니? 성공했니? 당연히 성공해, 이거는. 여기서. 성공함수, 이게 성공함수 맞아요? 맞지? 프라미스의 PRFN. 네, 뭐 다른 이름일지라도 똑같아요. 네, 수고함수로 호출했고, 아니면은 메시지가 찍으라고 했고, 밑에서 보면 보냈고, 밑에서 보면 then. 네. 이거는 지금 프라미스 then을 쓴 거예요. 프라미스 then. 그러면 success. 그래서 전달 파일은 success로 들어오죠. success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멍멍이 정보라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세스로 보낸 애가 뭐지? 이 전달 파일 찍기로 돼 있는 게 뭐죠? 옆에 F12 열어볼게요. 이게 전달됐는데요? 아, 이게 전달됐구나. 이 0번, 1번 요게 전달되는데 0번째, 1번째 이런 게 전달됐네요. 전달 파일을 찍은 거죠. 지금 78번째 라인에서 찍었거든요. 맞죠? 78번째에서 찍혔죠? 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여기 석세스 성공한 거에 멍뭉이 이름, 0번째 있는 거 멍뭉이 이름, 두 번째는 야옹이 정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넘겼어요. 위에서 성공해서 보낼 때. 여기서 78번째, 여기서 찍은 거잖아. 네. 그럼 my from에서 이쪽에서 넘어온 거죠? 네. 프라미스에서 넘어온 거고, 프라미스 성공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전달 값이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이게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리스판스라고 찍은 거, 요거. 우리가 갖고 온 값은 이거였고, 세팅스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가져온 거야, 얘가? 뭘 가져왔지?
아, 내가 여기다 바꿔놓은 게 있을 거야. 여기 있네. 내가 야옹 이름, 야옹 사는 곳, 여기 디폴트 settings.json에다가요. 이런 데이터를 여기다 섞어놨어요. 여기 엄청난 데이터 맨 끝에 가서 보시면 2890번째 라인에 야옹 이름 사는 곳 출신지 간식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먹무이 정보는 그 위쪽에 이 위에 있는 객체의 끝에다가 붙여놨어요. 네. 이걸 붙여놨고, 그래서 이거 접근은 이 파일을 접근한 거고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 리턴을 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예, 여기 200번이면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스테이터스 찍은 게 AJAX 스테이터스는 200번이라고 찍혔어요, 여기요. 네, 성공한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데이터 전달 값으로 요게 성공 함수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den이 실행되는 거라고 그랬죠, den. 얘가 실행된 거예요. 성공 함수를 호출해야 den이 실행되고 den에서 받는 전달 변수는 뭐라고? 성공 함수가 보내준 값을 받는다고요. 성공 함수가 보내준 값. 그래서 전달값 파일 찍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찍으라고 되어 있는 거죠. 콘솔에다 이거 찍은 거죠. 지금 이게 두 개가 찍혀 있는 거 맞아요? 이 0번째 있는 애가 어마어마한 객체고요. 어마무시한 객체고요. 이 오브젝트가. 밑에 내가 객체 하나 더 만들었죠? 이거 야옹이 객체가 찍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마무시한 객체 보세요. 내가 세팅스에 보면 첫 번째 묶음 객체, 두 번째 묶음 객체, 객체가 두 개 들어가 있게 만든 거예요, 제가요. 원래 이 VS 코드에 제이슨 보면은 하나로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배열 객체로 제가 만든 거 이거를요. 네. 배열 두 개, 큰 객체, 2888라인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객체랑 뒤에 조그만 객체 하나가 콤마하고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그걸 만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했어? 이런 걸 찾은 거지. 0번째에서 멍뭉이 이름 찾으라 그러니까 0번째에서 멍뭉이 이름이라는 값은 얘밖에 없거든.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걸 여기다 찍으라 그러니까 그 값을 얘가 찾아다가 찍어준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파일에서 찾아다가 화면에다 찍을 때 그것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야옹이 이름, 야옹이 사는 곳은 1번째에서 찾으라고 내가 했잖아요. 1번째에는 얘네들밖에 없잖아요. 예, 그 안에서 속성명을 각각 찍어서 그 값을 여기다 찍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름 사는 곳, 태생지, 락식에 실제로 이 데이터를 위해서 가져오게 한 거예요. 여기서 화면 뿌려! H코드. 그래서 이게 화면에 뿌려진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그래서 프라미스텐 지금 이거 새로 고쳐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네, 그거를 가져온 다음에 화면에 찍었다고요. 지금 이거 가져오는 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그래요. 뚝딱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장해준다 이겁니다. 보장해줘. 그리고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이거는 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이 똑같은 건데 이거를 변형을 해보는 거지. 똑같지만 변형. 변형된 거를 제가 드려볼게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열어주시고요. 두 번째도 지금 뭐 스크립트 어쩌고저쩌고 돼 있거든요. 여기, 여기 잡고 지우고 붙여넣기 짠 할 거거든요. 자, 제가 두 번째 거 거기다 드려보고 푸시해서 여기도 넣어볼게요. 두 군데 다 넣어볼게요.
지금 똑같은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네, 똑같은 코드를 실행한 거예요. 레이어 쓰기 좀 할게요. Shift 탭으로. 제이슨 파일 내부 형식에 관하여 이거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울게요. 제이슨 파일 내부 형식에 관하여는 전 지웠어요. 놔두셔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 크게 나와서 지웠습니다. 여기서 아까랑 소스 코드가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지만 볼게요. 아까 프라미스를 어싱크 함수로 쌌어요. 프라미스 구역을 어싱크 함수로 쌌다. 여러분들 이 시그널을 보면 무슨 생각하라고? 어싱크 펑션. 이 안에 뉴 프라미스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어웨이트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쓰는 사람은 그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변수에다가 프라미스 만들고 똑같아요. 아까 그 코드랑 똑같아요. 네, 이거 가져오고 제이슨하고 성공하면 어쩌고 해서 성공함수 호출하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HTML 코드 생성 코드를 만들어요. make HTML 만들기 멍멍이 정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찍는 거 똑같은데 이거구나. 이 메서드를 써가지고 찍는 거랑 어웨이트를 쓰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어웨이트는 그렇게 찍어주는 애를 따로 만들어서 리턴하도록 리턴 H코드라고 돼 있잖아. 리턴 H코드를 받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걔를 호출하는데 기다려. 네. 네가 자료로 쓸 애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 실행해. 그래서 리턴 받아. 그거를 템프에다 놓고 화면 뿌려 템프에다가 실행해. make HTML 템프. 그래서 HTML 그려를 여기서 한 거예요. 예, 쓰이는 방법이 좀 틀리다는 거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똑같은 거 찍는데 좀 다르게 찍었죠? 방식이 틀리다고요. 얘가 await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면 이 리턴 받는 애 이걸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기다렸다가 HTML 화면 뿌리는 것도 기다렸다 실행되죠? 우리가 await 밑에 있는 애는 기다렸다가 실행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await 사용 시 주의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await는 프라미스 인스턴스 변수에 담지 않고 사용하면 펜딩 처리, 보류 처리된다. 인스턴스가 전달되는 경우에 생긴다. await는 그냥 실행될 수 없어요, 단독으로요. 네, 그리고 변수에 await 프라미스 인스턴스를 담아서 그 리턴 값을 확정 후 변수 할당이랑 값을 특정 주소지에 넣고 사용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당되지 않고 기다려요. 이런 애들이 여기에 템프라는데 안 들어가고 기다려요. 네. 위에 있는 프라미스가 다 실행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값으로 함수를 다시 호출하든지 후속 코드 작업을 하면 된다. await를 담은 변수값이 할당되기 전엔 그 값으로 이용되는 코드는 모두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대기를 펜딩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결제 대기다 그러면 펜딩이라고 그래요. 결제를 안 해주고 상관이 펜딩 하면은 아직 안 하고 대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코드가 실행 안 되는 걸 펜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류! 그래서 최초 어싱크 함수는 중요한 게 이렇게 한번 호출을 해 주셔야 되죠. 어싱크 함수는 호출을 해줘야 돼요. 어싱크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함수로 묶여져 있으니까 호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지. 호출해야 실행되니까. 됐죠? 네. 요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promise, async, await, async 함수 안에 promise 만들고 성공 함수 호출하고 await에서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과 promise then 원래 오리지널한 사용 방식, promise then 사용하는 것과 그런데 async, await도 많이 쓰이는데 이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라미스 구성도 만만치 않게 많이 쓰여요. 그냥 프라미스 된 형식도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한 반반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용률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꼭 어싱크 어웨이트로 구성해야 되냐? 그거는 신경 써서 따로 만들고 어웨이트로 한 번만 딱 멈추게 하려면 그걸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함수로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턴 함수 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 따로. 그러니까 그런 구성을 아예 가지고 있으면 async await라는 구성을 가지고 프라미스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획 없이 막 만들었어. 프라미스 만들고 그다음에 그리고 남에 then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뭔가 그냥 코딩을 가는 길에서 그냥 하고 싶어. 그럴 때는 프라미스 then을 많이 쓴다고. 프라미스 then도 한 50%는 써요.
반반 정도예요. 사용률이. 네. 조금 있다가 fetch만 설명하면 끝나니까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fetch만 더 추가하고 전체 프라미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fetch. fetch, 뭐라고? fetch, 영국식은? fetch, fetch. fetch, fetch. 써보셨어요? fetch? 어, 어디 가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죠? 가져오는 거야. 예문을 그렇게 뭘로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상 회화로 얘기할 때 fetch. 써보셨어요? 회화는 안 써봤어요. 게임 패치의 그 패치라고 단어를 말하고 있지만 FETCH 이걸 쓴단 말이죠. 근데 뭐 가져와요 실제로 그거 할 때. 네, 패치. 업데이트 계속하는 느낌. 게임에서 패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데이터를 다시 리로드 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니까. 계속 가져오는 거지. 이거네. 그 게임에서 쓰는 용어가 패치라고 P 같지만 이거네. 패치. 오, 오. 그건 또 그럼 PA야 실제로는? 이거야? 패치? 이거는 패치한다 그거잖아. 조각. 구멍 난 데를 떼우거나 장식용으로 덧대는 데 쓰이는 조각. patch, 이걸 알았네? 네, 비슷한 거 너무 많고 PF하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죠. P하고 F 그거. patch 이거랑 달라요. fetch, 어쨌든 저희는 지금 fetch를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fetch 뭐냐면 파일을 가져오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프라미스에서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프라미스가 주제로 프라미스엔 주제가 있어. 프라미스가 딱 상대하고 싶은 애 누구야? 시간이 가져올 때 시간이 걸리는 파일이에요. 가져올 때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상으로 가져올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온라인상으로 가져올 때 시간이 걸리는 파일을 가지고 어떤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걔가 먼저 실행되면 에러가 나는 애들.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것 때문에 에러 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파일 불러와 뭐 제이슨이든 뭐든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가지고 짜작짜작 만들기로 이렇게 코드를 짜놨는데 걔가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안 들어왔는데 코드는 빛의 속도로 실행을 하잖아. 그러니까 딱 가져와. 근데 오고 있는데 얘가 밑에 코드가 먼저 실행된 거야. 따다다다다다. 그러니까 없는 애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니까 에러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프라미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는 반드시 이 파일이 온 다음에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라. 그게 프라미스였다고요. 그래서 뉴 프라미스가 뭐라고? 그거를 보장해주는 코드 구역이라고요. 그 객체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성공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then을 쓸 수 있고 성공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await를 쓸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프라미스 사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프라미스가 말이야 좀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하고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야야 알았어 패치 만들어줄게. 그래서 W3C에서 꼭 만든 거 아니고 그 에크마, 에크마 그 전 세계 그 유럽 일렉트로닉 무슨 저 유럽 전자 무슨 협회가 있어요. 그 에크마 협회, 어소시에이션, 예, 그 협회인데 에크마 협회를 내가 얘기해줄게. 에크마 자바스크립트를 에크마 스크립트라고도 하거든요. 예, 에크마.
요거 표준화 지정 기구예요. 이런 걸 만드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거를 세계적으로 승인해주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게 에크마 스크립트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크마 요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지정.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기구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점점 더그 공신력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에크마 스크립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바스크립트의 인기도는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1위거든요. 부동의 1위예요. 네, 부동의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에크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한 만들어준 파일이에요. API예요. 그래서 뭐라고? 데이터를 다른 서버에서 가져올 경우 같은 서버에 위치한 파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예요. 이유. 네. 프라미스와 패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지. 그게 이거예요. 프라미스와 패치가 존재하는 이유. 이때 그 전송 파일을 이용한 처리 코드가 에러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진다. 예. 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한단 말이죠. 집에 배달시킨 감자가 오면 감자칩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감자칩 아직 안 왔는데 감자칩을 만들고 있어요. 감자튀김 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기름 막 튀기고 있고 거기다 뭘 집어넣고 있어요? 감자가 없네? 에러지. 감자를 집어넣을 감자가 없는데 어떡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프라미스가 왜 있는지 기억 못 하시면 안 돼. 감자가 안 왔는데 감자칩을 만든다. 프라미스가 필요하다. 패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를 사용하면 되겠는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더 쉬운 프라미스가 패치 API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얘가 인터페이스 해줘요. 프라미스를 인터페이스 해준다고요. 자, W3 스쿨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치 API라고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써라, 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고요. 된 쓰는 방식 있고 await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얘네들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별 표시 좀 하겠습니다. 위아래 별, 별. 네, 별을 좀 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fetch란 무엇이냐? fetch API란 fetch API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 HTTP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XML HTTP 리퀘스트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도 여러분 많이 쓰게 해본다고 지금 썼잖아 앞단에서. 네, HTTP 파일 가져오는데 이거 썼잖아요. 200번 나오면 성공. 그렇게 썼던 애가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방식이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요즘 좀 옛날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돌린다 그러면은 패치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 에러 나도 패치 써요. 왜? 새 브라우저를 그냥 기준해 버리는 거예요. 예. 최신 브라우저를 그냥 기준해 버리고 옛날 브라우저, 옛날 시스템은 점점 고려 대상에서 자꾸 빠져요. 그래서 요즘 안내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옛날에 브라우저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쓸 때 그랬잖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9, 10, 11 막 최악의 버전, 저주받은 버전 9. 거기에서 뭐 되던 게 뭐 어디에서 되던 게 뭐 어디서 안 돼. 그럼 막 사용자들 안 돼요. 메뉴가 안 나와요. 에이, 익스플로러 업데이트 하세요. 익스플로러 업데이트 하세요. 무슨 버전 쓰세요? 아직도 미 쓰세요? 뭐 이러면서 미? 미라는 버전도 있었어요. 윈도우 미. 윈도우 XP 아직도 쓰세요? XP는 이미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다 해킹되고 다 날라가요. 빨리 바꾸세요. PC에 돈 좀 들이세요.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요즘은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요. 그 시스템을 바꾸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오히려. 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좀 편해진 거지.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코드를 여러 개 작성한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XML HTTP 리퀘스트는 공식적으로 얘네들이 쓰지 말라. 이제 그거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소개한 거는 예전에 작성된 코드에
의외로 그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거 쓴 거가 많거든요. 아직도 돌아가요. 얘네들이 왜 돌아가게 아직 해놨냐면 그 호환성, 브라우저 호환성 때문에 아직도 신버전 브라우저에서도 이걸 똑같이 지원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더 구경해 보시라고 일부러 더 넣은 거고요. 이제부터는 뭐 못 쓰면 딱 배치 사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법. 나변수, 웹상 파일 주소, 나변수 여기다 넣었으면 웹상 파일 주소. 로컬 파일을 넣으시면 안 돼요. 로컬은 소용없어요. 로컬은 안 나와요. 네, 웹상 파일 주소, http 해가지고 넘어간 주소. 그리고 웹상 파일 로드를 했어요. 땡. 그러면 텍스트 메서드가 있거든요. 네, 텍스트 메서드는 패치 후에 파일을 스트링 형태로 읽어드리는 메서드가 텍스트 메서드입니다. 네, 그래서 fetch 메서드, 텍스트 메서드 쓰고 그 다음에 명령어 사용해서 그 다음 일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fetch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인 then이 존재하는 거지 promise의 then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네, 프라미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then이라는 애가 있는 거지. 네, 얘는 fetch then이에요. 그리고 fetch도 then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할은 비슷하고요. 너 한 다음에, 너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해. 이 얘기고요. 사용법 2, 두 번째 사용법이 있습니다. 웹상 파일 주소가 있다면 async await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async 했죠? async await fetch가 되고 나면 이 얘기예요. 아이고 아이고. 얘가 펑션인데 async 펑션이거든요. 그러면 기다려. fetch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려. 그럼 변수 할당. 그러면 얘도 기다리게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변수 할당이잖아. 네. 기다려. 그러면 이거 하고 나면 이 변수 일이 할당이 되고 나면 텍스트를 읽어와서 await 기다렸다가 이거를 다 이게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할당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fetch 기다림, 텍스트 기다림, 둘 다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 비동기 함수 저희가 async 펑션 비동기 함수를 바깥에서 당연히 호출해야겠죠. 자,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 fetch. 웹상에 공개된 주소와 fetch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거에 이거는요. 톡에다 붙였는데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줄맞춤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이 웹상에 공개된 주소, 웹상 주소여야 돼요, 반드시. 웹에 있는 주소. 이렇게 웹 네트워크망으로 요청해서 HTTP 리퀘스트를 해서 가져오는 애여야만 효과가 있어요. 로컬에 있는 파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네. HTTPS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의 텍스트 파일이네? 이런 텍스트 파일 불러올 수도 있죠. 이거 컨트롤 클릭하시면 브라우저에 텍스트가 잔뜩 뜰 겁니다. 이런 거. 도미란 무엇인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파일이 지금 있는 거고요. 이 파일을 지금 호출하라고 파일 경로에다가 넣어 놓은 거고요. 자, 변환 없이 화면에는 못 찍습니다. 네, 이거 파일을 이렇게 이 텍스트를 불러온 상태로 내가 inner HTML에다가 파일 넣기 하면 실제로 안 나와요. 가져오지 못해요. 이거는 그냥 주소. 이게 뭐예요? 이게 파일을 불러온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런 스트링, 이런 문자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냥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 파일을 진짜 불러왔다고? 아니에요. 불러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찍으라 그러면 이 주소 찍혀요. 진짜 그냥.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기를 대상으로 잡고요.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fetch입니다. fetch 파일. 그러면 그 주소에 있는 파일을 얘가 진짜 긁어옵니다. 가져오기. 가서 가져오기. 가서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then. 그러고 나면 x.text. 아, 이 가져온 파일 원본 객체에 텍스트 읽기를 해라. 내용을 읽어라. 스트링 읽어와요, 얘가. 읽었니? 읽고 나면 then. 읽고 났으면 이거를 inner HTML 타겟에다가 출력해라 한 거예요. 화면 볼까요? 띄워보세요. 푸시 한번 할게요. 소스는 푸시.
나오죠? 네. 화면에다가 HTML로 그냥 그 읽어온 걸 여기다 뿌리라고 해서 화면에다 팍 뿌리기. 됐죠? 네. 그 다음에 async await로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fetch 될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뿌려 하는 방식. 두 번째 JSON 파일로 읽어드리는 방식. 소스를 넣어놓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톡에다 넣었고요. 두 번째 거 테스트 2. 스크립트 안에다 넣습니다. 붙여넣기 짠. NLP 줄 한번 맞추고 오케이. 두 번째 테스트는요. JSON 파일입니다. JSON 파일. JSON 파일 열어보세요. 컨트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런 파일이고요. JSON. 네, 지금 옆에 스크롤 액박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파일입니다. 네, 그거 읽어드린 거예요. 네, 디폴트.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파일이랑 파일 2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에 담겨 있는 거는 이 파일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 그냥 이 문자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async 함수는 어떻게 만드냐? 자, 함수를 만들어요. async. 함수는 호출되기 전까지 실행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함수는 뭐 위에서 호출해도 되겠지만 여기서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호출했고요. 그리고 file2라는 주소, 즉, 저 스트링 값, 주소가 들어가 있는 스트링 값을 보낸 것 뿐이고요. fdata를 fetch에다 넣습니다. 보세요. fetch에다 넣었죠? 그런데 얘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파일 다 불러올 때까지 await, 기다려. 그러면 얘가 밑에 있는 애도 다 대기 타고 있어요.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실행 안 돼요. 대기 타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됐어? 그러면 await 기다렸다가 됐어? 넣었니? 넣었어? 들어왔니? 그럼 텍스트 읽는 것까지 성공했니? 기다려. 이거 들어와서 텍스트 읽는 거 성공했니? 기다려. 됐어? 집어넣어. 그래서 my 텍스트를 tg 타겟에다가 기존 값에다가 플러스 이퀄 했습니다. my 텍스트를.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걸 보시면 네. 밑에 지금 여기 JSON 데이터를 그냥 화면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너 HTML로 그냥 집어넣으라고 해서 다 들어갔어요, 지금요. 한꺼번에. 됐죠? 네, 오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async await를 우리가 지금 했는데, 그거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문법으로 쓰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fetch를 쓰는 방법, 그리고 fetch를 읽어드리는 게 텍스트 메서드라는 거. 네. 그리고 기존에 그냥 fetch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fetch then 이렇게 fetch then 하는 방법도 있다. 오케이. 이 방법들을 잘 눈여겨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그 파일을 온라인상으로 쭉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애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코드를 구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promise 마무리입니다.